자, 그 다음. 아유, 더워. 자, 그 다음 해볼 건 C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석을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C가 이제 누구냐면, 우리가 아까 인덱싱을 해놨죠. DZ 제곱. DZ 제곱.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C에 대해서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DZ 제곱 오비탈의 앵귤러 파트를 그리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우선 어떤 분석을 해야 되냐면 이 녀석의 노드를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노드를 분석해야 되겠다. 자, 노드의 뜻이 뭐죠? 마디라고 하는 건 번역이고요. 뜻. 노드의 뜻이 뭐예요? 마디로 번역을 하죠. 근데 뜻은 바로 함수값이 0이 되는 조건을 그걸 마디라고 하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누구에 대한 분석을 할 거냐면 지금 앵귤러 파트에 대한 분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앵귤러 파트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그 앵귤러 파트에 대한 마디인 지금은 앵귤러 노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앵귤러 노드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강마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강마디. 자, 어제는 레디얼 파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레디얼 파트에서 나타난 마디는 무슨 마디라고 했었죠? 레디얼 파트에서 나타난 마디는 레디얼 노드라고 했죠. 레디얼 노드의 뜻은? 윤지, 레디얼 노드의 뜻은?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 그걸 레디얼 노드라고 했죠. 그 레디얼 노드의 생김새는 외워야 돼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레디얼 노드의 생김새는 무조건 구껍질 형태라고 했죠. 그리고 개수가 있죠. 바로 레디얼 노드 개수가 있죠. 시험에 100% 나온다고 했어요. 뭐? n 빼기 l 빼기 1개죠. 1개. 자, 그래서 어제는 레디얼 노드를 했다면 오늘은 앵귤러 노드를 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앵귤러 노드. 알겠죠? 앵귤러 노드. 자, 그러면 어제 레디얼 노드는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라고요. 그 다음에 앵귤러 노드는 앵귤러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제 다 했어요. 그 다음 레디얼 노드는 항상 생긴 게 어떤 모습이라고? 항상 생긴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생긴 게 껍질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제 표현을 하면 첫 번째 1, 앵귤러 노드는 y, l, ml, 세타, 파이, 얘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논리 구조를 생각해봐. 레디얼 노드의 첫 번째 얘기가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지. 그래서 앵귤러 노드는 앵귤러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야. 그럼 논리 구조를 생각한다면 여기 두 번째는 뭘 얘기해야 되겠어? 두 번째는 뭘 얘기해야 되겠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수리적으로 이렇고 생긴 게 이렇다. 그러면 얘 역시 수리적으로 이렇고 생긴 게 무슨 모양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앵귤러 노드는 항상 계곡면 형태예요. 항상 계곡면 형태예요.
여기서 개자의 뜻은 열려 있다. 그렇죠? 열려 있다. 자, 굽껍질은 열려 있는 모양이에요? 닫혀 있는 모양이에요? 굽껍질은 닫혀 있는 모습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어제 레디얼 노드를 할 때 세 번째 얘기가 뭐였어요? 레디얼 노드의 세 번째가 개수였잖아요. 개수. 그럼 여기서도 개수 따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 앵귤러 노드는 어떻게 되느냐? 그 개수가 L개입니다. L개. 그래서 레디얼 노드는 N 빼기 L 빼기 1개라고 했죠. 그런데 앵귤러 노드는 L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한 퀴즈. 노드 전체 개수는 몇 개? 그럼 노드 전체 개수는 몇 개? 바로 n 빼기 1개가 될 거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에다 뭘 더하면 되니까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오비탈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레디얼 노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앵귤러 노드 얘기를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dz 제곱의 경우. dz 제곱의 경우. 자,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dz 제곱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 뭐겠어요? 얘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은 바로 코사인 제곱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거겠죠? 아니,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죠? 됐나요? 됐죠? 왜냐하면 수식이 요거니까 얘를 0으로 두면 이 조건을 완성할 거 아니야. 됐죠? 됐죠? 자, 그런데 세타가 무슨 각도죠? 세타가 무슨 각도죠? 지축으로부터의 위도죠. 위도기 때문에 얘 변역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예요? 제 변역은 0도에서 파이까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도는 그 규정이 0도에서 파이까지입니다. 알겠죠? 그럼 0도에서 파이까지 중에 코사인 세타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네, 바로 세타는 55도와 135도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당연히 딱 떨어지는 숫자겠어요? 근사적인 숫자겠어요? 근사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기가 없으면 계산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를 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텍스트를 읽으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3분의 1인 경우 세타가 55도, 세타가 125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두 개 각도 더하면 몇 도? 두 개 더하면 180도. 간단한 삼각함수의 성격이죠. 그렇죠? 55도일 때가 플러스 3분의 1일 거고요. 125도일 때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코사인 55도가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고 코사인 125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러면 이때 위도에 따른 저 함수값의 위도에 따른 함수값의 뭐라고 해볼까요? 위도에 따른 함수값의 부호 변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라고요? 위도는 0도에서 파이까지라고 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위도가 0도에서 지금 저기서 언급하고 있는 55도라고 합시다.
0도에서 55도. 그러면 이때 지금 C 함수가 얘니까 뭐 상수는 됐고 저기에 있는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각도가 0에서 55도다. 그리고 55도일 땐 루트 3분의 1일 거고 0도 코사인 0도는 얼마죠? 코사인 0은 1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0 넣으면 뭐 등호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코사인 0일 때 1이고 코사인 55도일 때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걸 감안하면 이때 0도에서 55도면 이 함수값의 분포는 뭐가 돼요? 부호는 뭐가 돼요? 어이 수학 5등급 이거 부호 어떻게 돼요? 양수가 된다는 거 알겠죠? 양수 됐어요? 그 다음 요 위도가 55도가 되었다. 그러면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은 값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왜? 세타가 뭐니까요? 세타가 뭐니까요? 세타가 지금 그 뭐냐면은 앵귤러 노드 조건이 되니까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55도보다 크고 125도보다 작은 조건에서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은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55도일 때 루트 3분의 1, 125도일 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0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함수는 무조건 감소함수걸요? 맞나요? 무조건 감소함수잖아. 그럼 크기가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 음수가 된다고. 됐죠? 됐죠? 그리고 다시 125도가 되면 함수값 부호가 어떻게 돼요?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 0이 될 거고요. 됐나요? 그리고 다시 125도부터 몇 도까지 이제? 몇 도까지? 180도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계속 감소함수인데 125도에서 180도면 코사인 함수가 그 뭐냐면 감소하기 함수이긴 하지만 크기는 커지잖아. 크기는 대략 커지기 때문에 그걸 제곱해버리면 이 녀석의 부호는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될 거다 이런 말인 거지. 됐습니까? 간단한 삼각함수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거죠. 잘 봐요. 자, 요 선이 XY 지평선이라고 합시다. 무슨 선? 지평선. 그 지평선에 수직한 Z축이 있다고 치자. 됐나요? 됐죠? 자, 실제로는 XY가 그냥 선이 아니고 이렇게 평면이 있는 건데 그 평면을 너무 입체적으로 그리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2차원 단면 구조로 그린 거예요. 그죠? 자, 앵귤러 노드가 나타나는 조건이 뭐예요? 55도하고 125도잖아요. 그럼 55도하고 125도를 대강 그려봐야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55도하고 125도를 뭐 대강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그럼 이 보조선의 의미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타는 위도라고 했죠. 위도인데 어느 축으로부터의 위도예요? Z축으로부터의 위도죠. Z축으로부터의 위도. 그러니까 55도라는 게 어디서부터의 각도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 이게 55도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지금 보조선으로 그려놓은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125도는 어디냐면 바로 X축으로부터
요 각도 이게 125도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어떻게 그린 건지 알겠죠? 그래서 Z축으로부터 여기가 55도, 여기가 125도.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위도 0도부터 55도까지는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때 편하게 올려놓고 편하게 먹어, 편하게. 거기 숨겨서 먹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저기 뭐 뒤에서 뭐 현서가 나도 한 입 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윤서가 무슨 말 알겠어요? 뭐 이게 막 윤지가 막 침 막 질질 흘리면 윤지한테 한 입 주고, 무슨 말 윤지 맛있겠죠? 그럼 한 입 주고 편하게 먹어요, 알겠죠? 먹으려 숨겨놓고 먹어. 어차피 다 잘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래, 먹는 건 막 먹어도 돼요. 어차피 나는 여러분들의 노예. 쌤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앉아있고 수업하는 강사는 왜 서 있는 줄 아세요? 이 컨벤션이 언제 정해진 건 줄 아세요? 이게 로마 제국 시대에 정해진 컨벤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때 로마 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과 실용성이 앞섰죠. 근데 그때 로마 제국 사람들이 위대했던 점, 물론 로마 제국도 망하죠. 요즘 어느 제국도 망하고 있어요. 미국 제국주의도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 무시무시했던 미국이 결국 누구 하나도 굴복시키지 못해요. 이란이라는 나라 하나도 굴복시키지 못하냐. 근데 사실 이란이란 나라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이란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란은 존만한 나라예요. 이란은 만만찮은 나라예요.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이란은. 우리가 왜 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과 전 대통령은 이란을 어떻게 규정했어요? 대한민국의 적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전 대통령께서 이란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강남역부터 해서 서울 강남역에서 코엑스가 있는 그 남쪽에 큰 8차선 대로 이름이 뭐래요? 그게 테헤란로예요. 테헤란? 테헤란이 어디예요? 저기 서울 이렇게 있으면 서울은 알죠? 서울 알죠? 서울에 강남역이라고 되게 붐비는 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엑스라고 있어요. 코엑스 막 가수들 막 콘서트 하고 하는 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큰 대로가 있거든요. 이 대로를 뭐라고 불러요? 테헤란 로우드라고 해요. 테헤란이 어디예요? 이란 수도예요. 저게 이름을 딴 길이 서울 수도 한복판에 있다? 이 말은 테헤란에 가면 어떤 로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테헤란에 가면 서울 로드가 있습니다. 진짜요? 예. 신기하다. 왜? 대한민국 서울과 그 이란 테헤란은 어떤 관계나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그래요? 예. 서로 그 지자체끼리 협력하는 도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란 같은 데 한국 사람이 여행 가면 상당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란을 전 대통령께서는 적으로 규정하셨죠.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란이 원래 뭐 하던 나라예요? 이란 원래 어느 나라의 후예예요? 그렇지. 페르시아 대제국의 후예가 이란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을 운영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테헤란이에요. 그래서 테헤란 사람들은 우리를 동생쯤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터키도 우리나라 좋아하거든요. 터키도 우리나라 사람들 동생쯤으로 생각합니다. 왜? 터키는 어느 제국? 오스만 투르크.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근데 하지만 누가 형이건 누가 동생이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형 대접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란이라는 나라 사실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그 이란이라는 나라 지금 미국이 이기고 있습니까? 미국이 쩔쩔매고 있습니까? 쩔쩔매고 있죠. 그래서 제국이 지금 미제국주의가 소멸되고 있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제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이죠. 그 로마 제국의 후예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의 후예. 그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 지금 국내 사정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탈리아 국내 사정 그냥 존망했거든요. 왜? 정치가 불안정해서 극우가 오랫동안 득세를 한 바람에 이탈리아 내 범죄율이 치솟고 지금 이탈리아 경제적으로 엄청 안 좋아요. 그럼에도 이탈리아는 무시할 수 있는 나라예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예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보가드로, 그 다음에 파울리, 페르미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아보가드로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미 주니에 페르미, 그 다음에 파울리 이런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받은 천재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나라 거기 막 거기 막 그 맨날 그 남자들이 막 아벨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시하면 안 돼. 그럼 느끼한 애들 이거 아주 그 문화적으로 깊은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마찬가지로 이란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하겠죠? 뭐 여하튼 그렇다. 그러면 이런 컨벤션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인들의 위대한 점은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했어요. 그게 로마 제국주의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주의 사람들은 누구를 우대했게요? 누구를 우대했게요? 로마 제국주의 사람들은 학자, 예술가들을 굉장히 우대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점령을 해도 타 지역의 학자와 예술가들을 엄청나게 우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고스란히 잡아와서 어떻게 할게요? 점령했으니까 잡아올 수 있잖아요. 잡아온다면 어떻게 할게요? 바로 예를 들면은 저기 집정관, 여기 이제 뭐 그 총사령관, 황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마 황제가 앉아 있어. 앉아 있는 다음에 그리스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 하나 잡혀왔어. 살려주세요. 그래 잡혀왔어. 그 다음에 여기 로마 집정관이 자 지금부터 자기 내 따라해야겠죠? 자 지금부터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보아라. 시작. 지금부터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예 하면서 내가 수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짓말 같겠지만 그 컨벤션이 지금 이거예요. 진짜예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서양에서의 수업 방식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을이에요. 앉아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앉아 있고 나는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노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그 로마 집정관이나 황제나 총사령관이 앉아서 어떻게 수업 들었겠어요? 뭐 와인도 한 잔 먹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와인도 한 잔 먹고 포도도 좀 먹고 뭐 이러면서 들었을 거 아니야 수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가 뭐 자도 막 그럼 그때 막 졸리면 잘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막 깨울 수 있어? 못 깨워? 못 깨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무십시오 이러면서 나는 뭐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윤수야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그래서 여러분 그 김홍도의 서당도에 보면 거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업 모습이 나오거든요. 거긴 수업 어떻게 해요? 김홍도의 서당도에는 훈장님이 반쯤 누워 계시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서 들을 수는 없으니까 학생들이 무릎 꿇고 이렇게 확 적고 있다고요. 그게 동아시아에서 수업 컨벤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 두 개가 이상하게 섞여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맛있게 먹어도 돼요. I'm your slave. 알겠죠? 네. 자, 보자. 별 얘기를 다 했네. 자, 어쨌건. 근데 그동안 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내가 많이 못 해준 것 같네요. 뭐 어쩔 수가 없지. 시험 쳐야 되니까. 자, 어쨌건. 그래서 요게 55도, 요게 125도. 자, 그런데 요 안에서는 각도가 이 안에서는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도에서 55도 사이에서는 함수값의 분포가 이렇게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난다고요. 됐죠? 그리고 55도에서 125도에서는 함수값의 분포가 뭐예요?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러면 55도에서 125도 사이는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다시 125도에서 180도 사이는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나겠죠? 되십니까? 그리고 이때 요 보조선 위에서는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0, 함수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좌표계의 함수, 이게 극좌표계 표현의 함수죠. 이 극좌표계 표현의 함수라기보다는 어떤 수식인데, 여하튼 이 함수 수식을 이렇게 직교좌표계로 옮겨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위도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도의 정의가 Z축으로부터의 각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Z축으로부터의 각도가 55도라고 하는 게 꼭 여기만 55도겠어요? 여기도 55도지. 여기도 125도지. 그러면 어디도 함수값이 다 플러스겠어요? 여기도 함수값이 다 플러스고, 여기도 함수값이 다 마이너스고, 여기도 함수값이 다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 나겠습니까? 이 모습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그리면 되겠어요? 이 모습을 딱 손으로 잡고 이걸 축으로 놓고 이압하고 한 바퀴 웽 돌리면 머릿속에서 뭔가 입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걸 그려놓은 게 바로 자, 여기가 X축, Y축, G축이에요. 입체적으로 그렸을 때. 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의 그림 본 적 있죠? 그게 수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런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함수값, 마이너스 함수값, 플러스 함수값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도넛처럼 고리처럼 표현되고 있는데 엄밀하게는 고리가 아니라 이런 식의 상황에서 마이너스 함수값이 쭉 퍼져 있는 걸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이 함수값이 0이 되는 조건, 이게 바로 뭐라고 했죠? 함수값이 0이 되는 조건? 이게 마디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마디를 여기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는 얘기예요. 바로 요렇게 마디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마디가 아래쪽으로도 요렇게 하나 구현이 되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이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이 각도가 55도가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각도가 몇 도라고요? 이게 125도가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드가 무슨 형태냐? 코운, 그러니까 원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뿔 형태로 지금 이런 식으로 노드 두 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다시 한번 앞에 거 복습을 한번 해보자. 앵귤러 노드 무슨 형태라고 했죠? 앵귤러 노드 열려있는 면이라고 했죠. 열려있는 면. 이거 열린 면이에요, 닫힌 면이에요? 열린 면이야, 닫힌 면이야? 열렸네. 왜? 이 상태로 쫙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될 테니까. 쫙 확장이 될 테니까. 무슨 말 알겠죠? 다시 뭐라고요? 저 빨간색도 그냥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다 퍼져 예, 있는. 예.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린 거라고요. 이걸 이렇게 그린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온 3차원 평면이 새빨간색, 파란색으로 온 평면을 다 뒤덮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만 그린 거냐면 여기서 일부만 따서 여기서 일부만 따서 여기서 일부만 따서 일부만 따서 그려놓은 게 이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 그래서 90%예요? 네. 그래서 이 일부만 따 놓은 게 뭐냐면 전자 발견 확률 90%가 되는 영역만큼을 따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학적인 의미는 요거고, 그럼 이거를 다 그리면 온 평면에다가 새빨갛게 새파랗게 그리면 이게 정신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전자 발견 확률이 90%가 되는 영역만 자르고 잘라서 표현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노드 모양이 요런 원뿔 모양, 요런 원뿔 모양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렇게 앵귤러 노드는 몇 개? 몇 개? 몇 개? L개. 그러면 이 디오비탈은 가군동량 양자수가 얼마예요? 이 디오비탈은 가군동량 양자수가 2개잖아. 그러니까 앵귤러 노드가 2개.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를 기억을 하시고 이 누구냐 이거 미스고 콜렉션에서 이런 문제들 잘 풀어보라 이런 말이죠.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무엇이냐? 그거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여러분 기출문제 파일 있죠? 기출문제 파일. 그래서 중요한 문제 찍을게요. 중요한 문제. 이건 꼭 풀어봐라 하는 거 알겠죠? 공부 열심히 해봐라라고 하는 거. 자, 기출문제 파일 찾았어요? 자, 그 기출문제 파일에서 오늘 새로 나간 자료입니다. 자,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형광펜 하나 드시고, 형광펜 하나 들고, 자, 들었어요? 자, 부른다.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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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그거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20번. 20번. 자, 기출문제 파일 20번. 그거 그 교내 자료 문제예요. 이거 아마 지금 여러분 학교 그 미쓰고 프린트에도 이거 바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이거 해보란 얘기 20번 알겠죠? 다음 20번, 21번, 21번, 22번, 22번. 그다음 24번, 24번, 24번. 그다음 25번, 25번. 자,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 이거 했나요? 리치 다이어그램 했어요? 리치 다이어그램 안 했어요? 사회성 선지 교체되는 네, 그 한대요, 안 한대? 그거 어. 한다고는 잘 모르겠어요. 한대요, 안 한대요? 처음 있습니다. 처음 들어요? 리치 다이어그램이 미스 고의 페이버릿이에요, 그렇죠? 미스 고 페이버릿, 알겠죠? 그래서 이제 위치 요것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직 학교에서 안 한 모양인데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정확하게는 리치 앤드 수터 다이어그램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문제까지 시험 프린트에 없습니다. 안 한다고. 아, 프린트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프린트 지금 없더라고요. 여러분 프린트에 없었는데 근데 하도 이게 미쓰고 페이버릿이어가지고 과거에 엄청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안 나오면 됐는데 나온다면 이 리치 다이어그램 관련 수업을 여러분 단톡방에 이미 올려놨어요.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단톡방을 안 봐서 그러는데 여러분 단톡방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다 올려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단톡방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요 본 수업 교재 있죠. 본 수업 교재. 내가 얘기하고 있는 본 수업 교재 있죠. 요 본 수업 교재에 맨 뒤쪽을 보세요. 맨 뒤쪽. 본 수업 교재 65페이지 뒤. 65페이지 뒤.
65페이지 보면 이런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요 페이지. 아, 네. 65페이지 뒤쪽. 요 페이지. 65페이지 뒤쪽. 자, 앞으로. 65페이지. 아니. 그거 맞는데 우선. 65페이지. 예, 요거.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미쓰고 수업 자료 알겠죠? 여기 미쓰고 수업 자료거든요. 그래서 내 본 수업 프린트에 여기 보시면은 65페이지에 65페이지 한 장 더 넘기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 이게 미쓰고 자료 알겠죠? 그 미쓰고 자료에 내가 코멘트를 써놓은 거야. 그 내 글씨 보이지? 내 핸드라이팅 보이죠? 그 내 핸드라이팅으로 내가 정리를 해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읽어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어. 그렇죠? 금방 알 수 있어. 근데 안 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안 한 건데 만약 한다고 하면 이것만 읽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위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은 됐고, 자, 다시 기출문제로 돌아와서 내가 아까 25번까지 해보라고 했죠? 25번까지 해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28 그 다음 29 30 그 다음에 31 32 그 다음 34 35 36 오케이 알겠죠? 요거 그래서 이 원자 오비탈에서는 요 정도는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남으면 표기하지 않은 것도 해보긴 해요.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체도 한다고 했죠. 기체. 그래서 기체 빼먹지 말고 다 푸시고요. 기체 빼먹지 말고 다 푸시고 기체는 다 한다고 치고 그 다음 기출문제 파일 69페이지 보세요. 기출문제 파일 69에 고체와 액체 그리고 상평형 있어요. 고체와 액체 그리고 상평형. 찾았어요? 교사가 표면 장력 언급했어요? 표면 장력 언급했어요? 그러면 50번. 50. 그 다음 51. 52. 53. 54, 55. 2스페셜리 55. 55 완전 중요해요. 완전 중요하겠죠? 거기 내가 막 그 답지 달아놓은 거 보이시죠? 55번 완전 중요해요. 알겠지? 이거 꼭 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87페이지에 보시면 기출문제 파일 87페이지에 보시면 연력학 문제가 수록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 미쓰고가 이번에 뭐 이렇게 뭐 열화학 문제에서 엔탈피 구하고 뭐 그런 걸 조금 낸다며요. 그래서 수록해 놨는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수록은 해뒀는데 요 87페이지부터 엔탈피 구하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미쓰고가 한다고 하면 풀어보는데 92페이지부터 해서 93, 94, 95, 96, 97, 98페이지에 걸쳐서 98, 99, 그 다음에 101, 102페이지까지 걸쳐서 뭐 엔탈피, 뭐 결합 에너지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쓰고가 한다고 하면 다 풀어봐야겠죠? 풀어봐요. 그 다음 147페이지부터 속도론 나오죠. 속도론. 이건 전체 다. 이번 시험 범위 하이라이트는 속도론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그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그 새로 수록한 속도론 문제도 더 들어가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소개하지 않은 기출 문제들도 속도론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다 풀어봐.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165페이지. 자, 165페이지 보면 고체 결정 나오네. 고체 결정 이번에 들어가요? 진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요? 알았어요. 그러면 고체 결정 전체다. 알겠죠? 고체 결정 전체다. 고체 결정 뭐 문제가 아주 많지는 않고요. 고체 결정은 한번 느낌 잡으면 금방 잘 풀 수 있거든요.
해설지가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예. 아름다운 해설지. 그러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교재가 훌륭하고 좋은데 이렇게 여러분들만 이걸 열심히 공부하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 고체 결정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기출 문제만이라도 다 풀어보고 시험 칩시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 라고 하면 내 본 수업했을 때의 그 문제들 있죠? 그거 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 라고 하면 내가 준 나머지 연습 문제들 있죠? 그거를 순차적으로 풀라고. 알겠죠? 예? 그래서 최대한 풀어서 익숙하게 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연락이 잘 되는 사람들은 계속 질문을 올려요. 계속 질문을 올리면 예전처럼 내가 해설지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하죠. 그것도 수시로 확인을 하라 이런 말이지.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거 현재 가기 바쁘잖아 지금. 와 내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가방 싸고 있고 와 진짜 그래요. 뭐 어차피 이따위 화학 뭐가 중요하나요? 그래요. 그래 윤서 다음 시간 만나요. 그래요 조심히 갑시다. 그래 그래요. 시험 다들 잘 치시고 예.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있다. 무슨 나무 따는 거 아니고 다 선생님 것이다. 이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네네네. 오, 복사지 왔다. 그래.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네. 왔어. 그래요. 저 오강이실. 5강이실. 그래요. 갑니다. 조심히 가요. 자기 프린트. 프린트. 자기 프린트.